네, 와이드픽 만나보셨고요. 이번에는 안효선 리포터를 통해서 또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놓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네. 주변의 이 풍경 또한 진득하게 맘 놓고 바라본 게 언제인지 가물가물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사색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가 아니고요. 이분과 함께 했는데요.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사생, 실물이나 경치를 있는 그대로 그리는 일을 말하죠. 눈과 발이 닿는 그곳에서 1시간 남짓한 시간, 캔버스 위에 한 장면을 그려내는 한 작가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 모든 게 살아있는 느낌이어서 생동감 있고 그러다 보면 또 힐링도 되는 것 같고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아하니 그의 사생이 담긴 것은 비단 풍경뿐만이 아닌 듯하죠. 신재영 작가가 그려낸 풍경 속으로 한 발짝 깊이 들어가 봅니다. 오늘 저 효선이는 아주 귀한 분의 초대를 받아 음성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정중히 기척을 해볼까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반갑습니다. 신재영 작가님 네, 맞으시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들어가도 되죠? 네, 들어오세요. 네. 작가의 작업실 아니랄까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벽에 빼곡히 걸리고 바닥에 켜켜이 쌓인 작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야, 집으로 들어오니까 곳곳에 다양한 작품들이 걸려져 있는데 네.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림 그린 지는 한 40여 년 됐고요. 예전엔 이곳에 와서 그 농촌의 일상 담배 건조실 그리다가 최근엔 자작나무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많은 사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영 작가님 반갑습니다. 이런 작업실에서 작가님을 직접 뵙는다는 게 어디 흔한 일인가요? 이참에 궁금한 것들 모두 묻고 들어봐야겠죠. 그림으로 이어온 시간만 40년인 화가로서의 외길 인생, 그 시간을 들여다보면 그의 작품 세계가 비춰질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 때 무궁화 그리기 장려상을 좀 수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시 화가의 꿈을 키우기도 했었는데 우리 작가님은 40년 동안 그림을 그리신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어려서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다가 한 18살 정도 되는 해에 프랑스 명화전, 네덜란드 명화전을 보고 그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미술적 감성을 나도 이제 화가로서의 꿈을 키워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그려보고 싶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온 원화를 보고서 스친 감상은 한 소년을 작가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그려내는 화가가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청년은 그 답을 현장에서 찾게 되는데요. 작가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 네. 나무를 직접 보고 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 현장에서 사생을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현장에 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일단 대상을 온전히 바라보니까 그 대상에 대한 관찰력, 느낌도 있고 또 가장 큰 거는 그 숲의 기운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제가 그려지는 작품에 그것이 스며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림을 감상하는 분들한테 좀 더 좋은 기분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야외 작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신재영 작가가 간직하고 본 풍경은 곧 작품이 됩니다. 전국 방방곡곡 다니며 이제를 세워놓고 빨래대를 끼고 그려냈더랬죠. 그리고 줄곧 서울에서 지내다 26년 전 음성에 자리 잡은 직후에는 시골 마을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파고들었습니다. 작가님께서 그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네. 그 중에서 좀 특별히 애착가는 작품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건가요? 여기 보이는 이런 담배 건조실 오. 그림들이 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또 그림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 담배 건조실은 또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한 시대에 담배 농사하던 시절에 삶의 애환이 담겨 있어서 그 의미도 남다르고 그래서 그러네요.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죠.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당시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담배 건조실. 서울에서 찾아온 작가의 시골을 바라보는 감상이 고스란히 그림이 되어 흔적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신재영 작가에게 농촌 냄새가 서서히 배어들었고 4년 전부터는 이것에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이 나무는 자작나무잖아요. 네네. 왜 자작나무를 그리시는 거예요? 강원도 이제 자작나무 숲을 이렇게 현장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갔다가
거기 가니까 온통 산이 전부 자작나무 숲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아마 처음 보는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거의 황홀할 정도로 감흥을 받았고요. 자작나무의 매력은 뭐 이렇게 이게 추운 북쪽 지방에서도 잘 자라서 사람들이 이제 강인한 생명력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자작나무가 나무의 뜻이 또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아주 좋아하는 나무인 것 같아요. 자작나무는 신재영 작가의 현재입니다. 수없이 그려냈으니 이제는 질릴 법도 하건만 한번 나이프를 들었다 하면 그 터치는 멈출 줄 모르고 이어지곤 하죠. 저는 작가님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네. 붓으로 그리겠거니 했는데 붓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요거 나이프인가 뭔가 요걸로만 그리시던데요.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붓을 사용하지만 저는 이제 나이프를 사용했을 때 그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고 또 느껴지는 감성도 아주 좀 독특한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자작나무를 붓으로 그린 사람은 많지만 나이프로 그린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그림은 저만의 그 독특한 세계가 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 개성과 또 자작나무의 특징을 표현하는데 적합하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나이프를 이용해서 많이 그리고 있죠. 신재영 작가의 자작나무는 습관이 들어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몸에 아주 완벽히 배워버린 작업이 됐을 정도입니다. 금세 뚝딱 풍경 하나가 완성되더라고요. 어우, 멋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부터 네. 시간을 봐왔거든요. 네. 근데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아, 네, 네. 처음에는 이제 자작나무를 저도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그렸는데 수수 없는 작업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상당히 빠르게 그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수많은 작업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실에서 15분 정도를 달리면 닿게 되는 금왕의 한 저수지. 그곳에도 어김없이 신재영 작가의 이젤과 캔버스가 세워졌습니다. 오늘의 캔버스 위엔 어떤 색이 칠해지게 될까요? 괜히 제가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그림을 그리면 될 텐데 네. 이 뒤에 있는 저수지를 보면서 그리면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이 앞에 저 나무가 이제 은사시나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은사시나무를 보고서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릴 거거든요. 아, 은사시나무를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효선이가 아닙니다. 작가님 곁에 자리를 잡아봤더랬죠.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그림 그리러 나왔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자입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그림이야 쉽지 무궁화 않을까라는 그리기.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이 가을 냄새하며 선선한 바람하며 걸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우, 네. 모자도 준비했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하여 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두 남자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신재영 작가는 역시 거침없이 나이프로 물감을 떠내고 입혀가며 풍경을 옮겨내는데요. 그 효선이의 붓질에서 느껴지는 열정도 못지 않았습니다. 같은 풍경 보고 그리는 거 맞죠?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외에서 솔직히 빨래대에다가 여기 물감 돌고 그림 그리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느낌이 있네요. 좋네요. 아 근데 처음 하시는 분 같지 네. 않은데요. 아 실력이 오. 뭐 지금 저도 제 작품을 보면서 예. 야 이거 꾸준히 한번 그려서 와. 좀 팔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거의 뭐 제가 본 분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아니, 진짜 작가님 뻥치시는 것 같은데요. 놀리시는 거죠? 제가 또 앞에 계시니까 약간의 그 정도는 또 표현해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지금 동그랗게 부푼 곱슬머리를 하고 참 쉽죠? 라는 말을 건네던 그때 그 시절 밥 아저씨가 떠오르는 분 계실까요? 여기 음성에는 흥 아저씨가 있습니다. 풍경 한 번, 흥 아저씨 캔버스 한 번을 흘끔거리며 이 효포터도 열심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작품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완성된 금왕저수지 은사시나무 풍경입니다. 제가 그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나서 화가 나면 안 되는데. 네. 아, 제가 또 그림에다가 또 이런 말재주까지 있어요. 와. 네, 깜짝 놀라셨죠? 옆에 화가 났습니다. 네, 아, 좋다. 좋아. 이거 한 500만 원 정도 선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화가 나게 하는 화가 효선이의 작품은 여기까지.
신재영 작가의 작품으로 정화하는 시간을 드리죠. 저 멀리 보이는 오솔길에 난 풀 한 포기는 이렇게, 자작나무와 닮은 겨울의 은사시나무는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효선이와 함께한 추억도 담겼을 겁니다. 실내에서 그리는 것보다 밖에 나오면 힐링도 되고요. 이 자연의 뭐 햇살, 바람, 뭐 물소리, 또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과의 대화, 또 그림에 대한 영향, 감성이 이렇게 확장되는 아주 좋은 기분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몰두하는 신재영 작가의 현장 사생, 오래오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림 그리면서 바람이 있다면은 건강이 허락한 난 아주 열심히 작업을 할 거고요. 또한 제가 그림을 통해서 또 지역 사람들, 또 아니면 이곳으로 오는 사람들과 그림 이야기 나누는 소통을 통해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시대적인 정서나 그림을 통해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신재영 작가의 사생 그 안에는 사색이 있었군요. 그리고 뭔가 그 나이프로 무심한 듯 섬세하게 그려지는 풍경을 보면서 마음이 좀 따뜻함을 느꼈었을 것 같은데요. 효포터의 그림도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화가 난 건 아니고요. 화 안 났죠, 그래도? 안 났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감상이 저를 화가로 만들었는데요. 저와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너튜브에서 신재흥 요 세 글자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재흥 작가님은 사생을 할 때마다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올리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도 이 사생의 사색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보시다가 뭐 옆에 있는 연필이나 크레파스로 직접 그려보셔도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신재영 작가님과 우리 모두 마음껏 그릴 수 있는 걸 응원하겠습니다.